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웃으면서 인사드리는 그러니까요. 날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바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삼성전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키워드일 때 좀 답답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오늘은 좀 다르긴 하죠. 네. 다르긴 한데 일단 오늘하고 어제하고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요. 맞아요. 지수는 뭐 3일째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제는 상승 종목 수가 정말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저가주를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만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한 3.7% 올랐고 또 SK하이닉스도 한 2.7%, 여기다 LG에너지솔루션도 한 7% 올라갔죠. 말 그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가 이제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뭐 지수는 올랐고 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뭐 그동안의 어떤 상승 종목의 수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진행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기관들의 매수에서 장세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은 다소 부진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오늘까지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적 분석상 20일 이평선까지 돌파했습니다. 21일 이평선까지 돌파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거의 바닥은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만 21선 돌파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승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가 3%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가 3일째 올랐지만 상승 종목 수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는 뭐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았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늘 선물로서 동시 만기일 잘 끝났습니다. 중간에 뭐 대통령 담화도 있었고 그에 따라 실망 매물도 나왔습니다만 잘 이겨냈고요. 내일 선물로선 동시 만기일 후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 매도 차익 거래 잔금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증시가 내일 크게 밀리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3일 연속 올랐고 특별하게 시장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 보게 되면 내일 전반적인 장세가 약간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하자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굉장히 복잡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약간 없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오늘 그 아래보다는요 수치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 200억과 500억 정도 매도가 났죠. 프로그램 매수가 선물 매수가 5,600계약 정도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만 현물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오늘 투신권과 보험단들이 비교적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동안 물량을 털다가 투신권과 보험단은 그동안 물량을 털다가 잠깐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투신권과 보험단들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는 지수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장을 이끄는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개인 투자가들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서 2,500원 팔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만 1,4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등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 동향들도 방향성이 없이 굉장히 말 그대로 뒤죽박죽된 그런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살아나기가 어려운 이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뭐 3일 동안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니저님의 말씀 들으면서 지금의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순환 랠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순환 랠리라는 게 말이 순환 랠리지 참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따라가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정말 뭐 이 순환 랠리만 잘 따라가더라도 재미있는 그런 매매가 될 텐데 지금 시장은 그 순환 랠리 자체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잠깐 올라가고 모멘텀이 또 없으면 안 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사라든가 뉴스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순환 랠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지나고 나니까 아깝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결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이런 장세거든요. 그만큼 지금 장세는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수익이 좀 들라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정말 어려운 장세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 정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담화문이 있었습니다만 실망감에 있어 밀렸었고
그에 따라서 탄핵 정국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새로운 정부라든가 새로운 정책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 비전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여기다 엎드렸듯이 단기적으로 3일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정말 뜨거운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까요?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만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됐다는 경기감도 분명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종목별 그 지수는 계속 혼주 장세가 나올 거고요. 종목별 순환 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순환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 없을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주들은 오늘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환 랠리 속에서 짧게 끊어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측면이겠고, 그런 가운데 그나마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얼마나 또 강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중국과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경제는 언급드렸듯이 많이 올라서 경계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중국 증시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습니다. 탄핵 국면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내용들이고요.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그런 악재가 없는 겁니다. 경기가 살아있고 또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과 중국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해드릴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짧게 끊어치는 전략과 더불어서 추세적인 상승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증시 쪽에서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그림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그 나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만 선을 넘어갔습니다. 2만 선을 넘어갔고요. 뭐 끝이 없는 상승입니다. 저 상승세가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뭐 이제 하느님밖에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승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장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세 대응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상 추세적인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과열 국면이 아직은 없다는 측면,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미국 증시는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살아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중국 증시와 중국 관련주, 미국 증시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중국 증시도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났습니다만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 아직까지는 뭐 발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지속적인, 장기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부양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그 방침인 것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올해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단거리 주자들의 배턴 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안정적이게 대응을 하려면 글로벌 시장까지도 추세를 꼼꼼하게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 순서인데요. 네.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자, 만나볼까요? 오늘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ETF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 ETF는요,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듯이 중국 증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아직까지 강력한 어떤 부양 대책이라든가 사실적인 내용들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이후에 경제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내수 경기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강력한 부양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하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을 중국 당국이 증권시장에 많이 풀어놨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내년 1월 말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합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라는 부분들도 증시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요, 중국 관련주, ETF 관련주는 1차 상승에 눌림을 주고 만만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고점을 높아지 못했죠. 오늘도 주가 3.1%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세가 살아있고요. 곧바로 상승할지 아니면 옆으로 좀 더 기었다가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횡보세가 좀 더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중국 ETF 관련주는 포기하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자,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군으로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케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지금 HD 현대미포와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데 그동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갔다가 밀리는 그런 흐름들,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죠. 그런데 지수가 저점을 찍고 지수가 3일 동안 올라오면서 조선주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선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LNG 선을 중심으로 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2위에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유율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주들의 반등 장세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내년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주들이 시장의 선도 섹터,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와 함께 저가가 필요하겠고, 자, 이 KF 같은 종목들은 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겠죠. 네. 중소형주들이 지금 시세가 못 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마다 우리가 밀릴 때마다 물량을 매집해놓고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고요. 요즘 장세가 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거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전력과 함께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 해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현대힘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블록이라든가 역시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 보고 있는데 강력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바닥을 강하게 돌파했다가 재반등에 나서는가 싶다가 전반적인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밀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주가는 대바닥권까지 왔겠죠. 이 구간에서 더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역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겠고 저희가 조선 기자재주 케이프와 현대힘스도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앞서 저희가 수익률 탑5를 체크했어야 됐는데 우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D 현대미포가 오늘도 최고 수익률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네, 70%를 돌파하면서 무려 72.4% 수익률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탄탄하게 포트폴리오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요 상단의 종목군들도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 갖기 바라고요. 일단 조선주들의 경우는 현재 신고가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더 수익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장의 변화, 이 분위기의 변화를 항상 먼저 감지해 주셨던 한규수 매니저님인데요. 내일 시장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지 내일의 발견 종목 지금 만나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야 할 때일까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비중을 높이면 안 되고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고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새롭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조선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선주들을 여러 개 언급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조선주들의 경우는 일단 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종목이 업종 대표주 맥락의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가 HD 현대미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조선업황 자체가 좋을 때 HD 현대미포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이 좀 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역시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를 중심으로 한 시세 분출이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의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뭐 영업이익 자체가 한 85%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죠.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에 벌써 2배 이상까지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업황은 너무나 좋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댈 것이 이제 조선주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죠. MRO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HD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돌발적인 호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에 따라서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포기하기보다는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직전에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1봉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 돌파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직전 고점 돌파가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긴 시간 동안 1차 상승의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데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는가 싶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한번 다시 밀렸던 그런 흐름이었고 시장이 살아나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조선주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또 한번 확인됐고요. 그리고 지수가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바닥을 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업황 호전주들의 주가는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약간의 물량을 받으면서 살짝의 눌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수 전략을 단행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오늘 저가 21만 원에서 조금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목표가 24만 원, 손저가 19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업황 기대감과 함께 고점 돌파를 향해 가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내일장 흐름부터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해주셨죠? 네, 자 오늘 무료 방송했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고 복잡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적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경기감이 좀 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중국 ETF,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세가 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는데요. 2차 전지 반등의 조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내용 꼭 한번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번 대응 전략을 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